네,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반려동물 보험의 역할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과 자세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16일이었죠. 반려동물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먼저 추진 배경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반려동물 수가 한 800만 마리 정도로 네. 굉장히 많고요.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고 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네. 건강 관리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그 진료비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반려동물 보험이 있었다고 하면 많은 경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입률이 아직 1% 정도로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도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았고요. 금융위, 금감원, 그다음에 농식품부, 그다음에 관련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네. 이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1% 내외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그 반려동물 보험이 그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네. 그 일단 인프라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네. 이런 것들이 아직 좀 갖춰져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동물 의료나 보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반려동물 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왔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반려동물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개선되는 건가요? 보험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관련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인프라 구축은 주로 농식품부가 중심으로 추진할 거고요. 금융위와 보험업계도 이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반려동물 등록은 네. 보험뿐만 아니고 반려동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만 현재 반려동물 의무 대상이 반려견에 좀 제한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등록률도 좀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고 일단 외장형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등록률을 좀 제고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외장형 식별장치뿐만 아니고 이런 비문이나 홍채, 이런 생체 정보, 이런 신기술을 활용한 등록제도 계속 허용할 그런 것들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제 반려견에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고양이와 같은 반려묘에 대한 등록 의무제도 지금 네.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보험의 가입률이 낮았던 이유가 병원을 가고도 이제 보험사에 청구하는 그 시스템이 조금 불편해서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일단 그 가입률 같은 것들이 그 등록뿐만 아니고 다른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인프라들을 이제 농식품부와 같이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보험사와 동물 의료가 서로 협력해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소비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면 소비자들이 좀 편의성이 제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보험업법상의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 제도 개선을 할 경우에는 자주 가시는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서 네. 간편하게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요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협업 모델에 불과하고 이제 다양한 네.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갖고 이제 가입도 쉽게 하려고 하고요. 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해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기존의 반려동물 보험 상품들이 여러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는데요. 이 부분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현재 그 한 11개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이 앞으로는 요 반려인의 수요나 반려동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네. 보다 좀 상품 구성을 개선하고 맞춤형 보험 상품이 나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연령이나 품종이나 뭐 질병 특성 네. 등을 한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일반 진료뿐만 아니고 암이나 이런 수술 같은 중증까지 그런 다양한 보험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료가 연평균 40만 원 내외인데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동물 의료가 사람 의료하고 다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건강보험이라는 그런 공보험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여튼 연평균 4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료를 이제 최대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질병 중에서는 뭐 경증 같은 경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발생 빈도는 낮지만 뭐 암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제 고비용의 비용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좀 보장 범위를 좀 축소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보험 시속형 상품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의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의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낼 수 있는 그런 네. 보험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또 현재 많은 보험사들이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함께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게 없다고 얘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그 일반 손해보험사들도 네.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에 적극적인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사례를 볼 경우에는 네. 단순하게 반려동물 보험에 그치지 않고 이 전문 보험사를 설립을 해서 그 넘어서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보험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폐테크 기업이나 관련 산업들과 이제 조인트를 해서 이런 전문 보험사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내년 정도 되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보험사들을 적극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아무 보험사나 할 수는 없지만 뭐 사업 타당성이나 재무 건전성 등을 봐서 저희들이 내년에 출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보험사가 나타나서 이제 보험이 조금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반려동물 보험 개선 방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또 많이 발전돼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요. 네. 많은 반려인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 의료와 이 반려동물 보험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 정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동물 의료계와 그다음에 보험업계 협업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자발적 협업 모델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진료보험 서비스 개선에 국민의 목소리도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세미나도 많이 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도 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국민들의 불편함이 있지 않도록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보험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